선풍기와 서큘레이터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차이점은 바로 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선풍기를 찾게 됩니다. 선풍기를 구매하려고 보면요, 서큘레이터와 선풍기가 나오는데 어떤 걸 사야 할지 너무 고민됩니다. 제가 에디르의 따끈따끈한 신제품으로 서큘레이터와 선풍기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구매하면 좋은지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상황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출발! 선풍기와 서큘레이터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차이점은 바로 용도입니다. 이 두 제품은 바람이 나오는 건 동일하지만 사용 용도가 다르거든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바람을 오게 하느냐, 간접적으로 오게 하느냐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부채처럼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라는 뜻으로 살랑살랑 바람을 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선풍기는 주로 더울 때 직접적인 바람을 쐬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에어컨을 틀자니 춥고 안 틀자니 덥고 그런 날씨 있죠. 요즘은 5월 정도만 되면 딱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선풍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기들은 특히 몸에 열이 많거든요. 조금만 뛰어다녀도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일찍 선풍기를 찾았던 것 같은데요. 선풍기가 있으면 넓은 범위로 부드러운 바람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체온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켜두더라도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기엔 너무 춥고 감기 걸릴 것 같아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소파 옆에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 제 쪽으로 오지 않는 구조인데요. 그럴 때 앞에 선풍기를 두고 바람을 쐬면 정말 시원합니다. 아기 뛰어놀 때, 밥 먹을 때, 또 소파에 누워있을 때나 침대에서 잘 때 언제든지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며 체온을 낮출 때 도움이 되는데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 필요한 높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쪼르륵 높낮이 조절이 되니까 아주 수월합니다. 높이 조절이 쉬우면 다양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 선풍기는 직접적인 바람을 쐬기 위함이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서큘레이터인데요. 서큘레이터는 영어 단어로 순환시키다, 순환장치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에어 서큘레이터라고 부르죠. 실내 전체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바람을 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큘레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머물러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과 함께 사용하면 냉기를 방 전체로 퍼뜨려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서 바람을 멀리 보내고 싶은 경우에도 서큘레이터를 활용하면 훨씬 도움됩니다. 저희 집이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맨 끝방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한여름에 부모님이 오셔서 주무시게 되면 방이 더운데요. 그럴 때 서큘레이터를 활용해서 공기의 방향을 만들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아주 멀리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서큘레이터는 한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난방기와 함께 사용하면 따뜻한 공기를 방 안에 고르게 퍼뜨려 줄 수가 있습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더운 공기는 위에 머물게 되잖아요. 특히 층고가 높은 경우에는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데요. 복층으로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딱 느껴질 겁니다. 1층은 코끝이 차가운데 2층은 덥습니다. 그럴 때 서큘레이터를 활용하면 훨씬 도움되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사용할 때도 서큘레이터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에는 깨끗한 공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 서큘레이터 역할을 하는 클린 부스터 기능이 있거든요. 클린 부스터가 깨끗해진 공기를 멀리 보내주다 보니 공기청정과 케어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집니다. 공기청정기가 먼지를 빨아들여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공기순환이 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먼지만 케어를 하게 되잖아요. 이 서큘레이터가 공기순환을 시켜준다면 그만큼 공기청정기가 더 열심히 먼지를 빨아들이게 될 겁니다. 제습기도 마찬가지겠죠? 습기를 머금고 있는 공기를 순환시켜서 제습기로 빠르게 오게 한다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서큘레이터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이 부분, 사계절 내내 사용한다는 부분 참고하세요. 디자인을 보면요, 선풍기는 전통적인 날개형 디자인으로 큰 원형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선풍기 헤드 쪽을 한 바퀴 둘러보면 두껍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는 제품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모델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 모델은 14인치 헤드에 7협 날개로 되어 있습니다. 선풍기는 헤드가 커야 바람이 넓게 퍼질 수 있고 날개가 많으면 바람을 잘게 잘라 부드럽게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12인치에 5협 날개로 되어 있는 제품도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부드러운 바람을 넓은 범위로 퍼뜨려 줍니다. 선풍기 디자인을 볼 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날개가 너무 많으면
청소할 때 닦기 귀찮고요. 반면에 서큘레이터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형태이죠. 헤드를 보면 측면의 일부분이 막혀있는 긴 형태의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큘레이터를 보면 비행기 날개 밑에 있는 항공기 팬이 생각나더라고요.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신기한 게 선풍기와는 헤드 사이즈와 날개가 완전 다릅니다. 이 모델은 3협의 날개 그리고 7인치로 되어 있는데 지름이 23c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에 막혀있는 부분을 바람 가이드라고 하거든요. 12cm의 바람 가이드가 있어 바람 기둥을 형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바람 가이드가 없으면 서큘레이터의 역할을 하기 힘듭니다. 바람 가이드가 있어야 바람을 멀리 보낼 수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바람이 길을 잃어요. 바람 가이드가 있는 형태의 서큘레이터여만 공기를 특정 방향으로 멀리 그리고 강력하게 밀어내어 방 전체의 공기를 순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선풍기와 서큘레이터의 디자인 차이 아시겠죠? 오케이, 이제 선풍기랑 서큘레이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았어. 근데 뭘 보고 사야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디자인 말고요. 디테일한 구매 가이드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터입니다. 인터넷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금액대의 제품이 나올 텐데요. 금액의 차이가 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모터입니다. 모터는 선풍기와 서큘레이터의 심장의 역할을 하는데요. 성능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저가형 제품은 주로 AC 모터를 사용합니다. AC 모터는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소음이 크고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장시간 사용 시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선풍기를 사용하면 모터가 뜨거워져서 선풍기 바람이 뜨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AC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능도 간단했죠. 전원, 미풍, 약풍, 강풍 기억나시죠? 미풍을 틀면 너무 약하고 약풍을 틀면 또 너무 세고 그 중간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BLDC 모터를 사용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BLDC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BLDC 모터는 브러시리스 직류 모터로 말 그대로 브러쉬가 없는 모터를 얘기하는데요.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마찰로 인한 소음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 장시간 사용해도 성능이 유지됩니다. 이게 진짜 조용해요. BLDC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AC 모터 제품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나가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BLDC 모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BLDC 모터의 수명을 반영구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가형 제품 고장나서 2번 바꾸는 것보다 소음 적고 발열 적고 내구성 좋은 제품으로 딱 하나만 선택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2024년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꼭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저도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는 굳이 무선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유선을 사용할 때와는 완전 다릅니다. 너무 편해요. 강력 추천합니다. 무선으로 사용하니까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의 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들어서 갖다 두기만 하니까 활용도가 훨씬 많습니다. 기존에는 콘센트가 없는 곳은 사용 자체가 불가하다 보니까 굳이 참을만 하면 안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무선으로 사용하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돼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배터리 용량입니다. 무선이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용량이 너무 적어서 사용 시간이 짧으면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배터리 용량을 꼭 체크해 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모델은 3.7V 환상 기준으로 15,000mAh인데요. 3.7V 기준은 휴대폰 보조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도 널리 쓰이는 대표 기준으로 1단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 5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세게 틀진 않잖아요. 8시간 잠을 잔다고 계산했을 때 한 번 충전하면 일주일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꼭 들고 나가시잖아요. 이 정도 되는 제품 가지고 다니시면 아마 만족도 최상일 겁니다. 한 번 충전해서 나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느낌 오시죠? 11.1V 기준으로는 5000mAh인데요. 3.7V냐, 11.1V냐 이 기준에 따라서 환산하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제품을 보시는 기준을 삼아보세요. 요즘 보면 서큘레이터와 선풍기를 합쳐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도 볼 수 있거든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큘레이터와 선풍기는 용도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생긴 디자인도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소음이나 바람의 결 자체가 달라서 겸용 모델을 구매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대 다 사라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서 제품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기 위함이라고 하면 선풍기를 구매하시고요. 우리 집 전체에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함이라면 서큘레이터를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던 디자인의 차이, 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바람의 결과, 소음이 다르거든요. 같은 BLDC 모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두 개를 두고 체크해보면 서큘레이터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바람이 직선으로 멀리 나가게 하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닿는 바람의 세기가 세거든요. 바람이 좀 거칠어요. 이런 바람을 피부에 계속 맞는다면 건조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면서 다리 쪽에만 바람을 쐬는데요. 서큘레이터로 바람을 계속 맞으면 이 무릎이 시리더라고요. 겸용 모델의 경우 소음도 애매하고 바람의 결이나 바람의 거리 등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용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제품을 정하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우선 선풍기와 서큘레이터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선풍기는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서 체온을 낮춰주는 경우에 좋습니다. 서큘레이터는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기보다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에어컨을 켜서 빠르게 찬 공기를 가득 채우고 싶다면 서큘레이터를 구매하는 게 좋겠죠.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겸용 모델을 구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용 용도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할 때는 모터가 내구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BLDC 모터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꼭 무선으로 구매하세요. 완전 다릅니다. 유선을 사용할 때랑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무선을 사용하니까 제품 뽕 뽑는 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무선이니까 배터리 용량은 확인하셔야겠죠. 그 밖에도 헤드의 각도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지, 다양한 모드 설정이 가능한지까지 보면 좋은 제품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선택한 결과 저는 에디르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에디르 제품이 궁금하다면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에도 합리적인 구매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